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2022년 5월 3주 기준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강원, 경남, 제주, 충북 등입니다. 서울 지역은 보합을 유지했고요. 지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대체로 매물이 증가하고 소폭 하락하는 등 보합세가 지속되었으나 강남과 서초, 용산구는 20억 이상 초고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서울 지역 전체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 12개 구는 하락했고요. 8개 구는 보합세입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 전체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은 재건축 기대감에 아파트 신고가를 경신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강남 4구인 송파, 강동구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보합이나 서초구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과 그리고 반포동,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는 도곡동과 개포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 강서구, 금천구 등 중저가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했습니다. 강북 지역인 용산구는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한남동과 한강로 2가 등 초고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노원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은 대체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면서 강북 지역 전체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연수구는 옥년동과 청학동 중저가 위주로, 서구는 검단 신도시 등 위주로, 부평구는 부계동과 삼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대체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인천 지역 전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며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던 연수구, 송도동 지역 아파트는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3억 원 이상 하락세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 올해 집값도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분양시장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6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쌓이는 등 저조한 모양새입니다. 고양 일산 동구, 성남 분당구, 부천시 등은 일기 신도시는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단지별로 대응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기대감을 거는 단지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새 정부 출범 후 별다른 소식이 없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새 정부의 제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은 장기 전략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재건축 과정은 9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및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이주 철거 및 착공과 일반 분양, 그리고 준공 및 조합 청산 및 해산 등 이렇게 9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재건축은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시흥시, 의왕시는 지난해 급등 필요감 등으로, 그리고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고 하락하며 경기 지역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화성시 반송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2억 원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광주 북구는요, 직주 근접성이 양호한 연제동과 양산동 위주로 상승했고요. 서구는 능성동과
쌍천동 중저가 위주로, 광산구는 송정동과 신창동 구축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익산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악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락 지역은 대구, 세종, 충남, 대전, 인천 등입니다. 대구의 경우 중구는 수창동과 남산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가 되고 있고요. 달성구는 다사읍과 오포읍,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감소되면서 대구 전체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대구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택 구매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값 하락의 전조 증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하락세가 무려 4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는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가파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하향 안정론이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대선 국면을 앞두고 확 꺾인 거래량은 대선 3개월이 지나도록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상황은 시장에 매물이 없다기보다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 가능성 등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수세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은 거래 절벽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올 2월 이후 3개월 동안 104.8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집계된 2003년 11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주택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이 지수는 2009년 9월 89.7을 찍은 후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억 7,016만 원에서 5억 6,045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필요한 대출은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관망세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둘러 집을 사야겠다는 인식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접어든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실거래가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부 매물이 많은 단지에서는 최고가 대비 2억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서는 올해 1월 2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지난달 초 20억 9,500만 원에 팔리면서 약 2억 7,500만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기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